오늘은 이적 시장 이야기입니다. 첼시는 현재 누가 봐도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이세도 같은 딜이 나오기는 하지만 판매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인데요. 그럼 첼시는 왜 이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럼 누가 나갈 확률이 유력한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판매를 왜 하는지, 왜 판매가 우선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리암 투메이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첼시는 구단 인수 이후 5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했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 계좌 잔액의 균형을 잡으려면 첼시는 6월 30일까지 선수를 팔아야 한다. 그리고 온스데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첼시의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관련해서 많은 말이 있고 물론 고려해야 할 사항인 건 맞다. 하지만 첼시의 상황은 선수들을 매각하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들을 추격해보면 재정 페어플레이 룰의 징계를 피하려면 6월 30일까지는 장부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쓴 만큼 벌어야 되니까 판매 자원들을 처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정리를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추측한 이유는 마운트나 하베르츠 같이 거액의 선수들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FA로 놓아주는 자원이나 헐값에 나갈 것 같은 선수들도 6월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영입에 좀 힘을 쏟겠다는 얘긴데요. 이게 왜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지 뒤에 설명하는 이적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운트입니다. 지금 마운트는 맨유의 제일 타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인지까진 모르겠지만 마운트는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첼시는 현재 7천만 파운드를 고수하고 있고 맨유는 4천만 파운드에 비드를 했고 그래서 격차가 있다 보니까 첼시가 거절을 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첼시는 조금 다른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노는 첼시, 특히 포체티노가 마운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마운트의 마음은 떠난 상태라고 전했거든요. 그리고 맨유는 오프닝 비드를 작게 한 이유가 맨유 입장에선 급할 게 없고 7월로 넘어가더라도 영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첼시는 6월 안에 거액을 받을 수 있는 선수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첼시가 가격을 좀 내려서 한 6천만 파운드, 5,500만 파운드에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하베르츠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빠지는 느낌이고 아스날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하베르츠의 공식적인 오프닝 비드는 없지만 로마노나 온스테인, 맨노 등 공신력 있는 기자들이 모두 아스날이 관심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첼시는 마운트와 같이 7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레알은 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발을 빼는 모양새고 아스날은 얼마에 비드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거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니자르 킨셀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스날은 분명히 하베르츠에게 관심이 있지만 7,500만 파운드는 꺼려하는 중이다. 첼시는 실질적 오퍼가 없다면 그를 지킬 생각도 있으며 가격을 낮출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딜은 아스날의 오프닝 비드가 얼마이며 아스날이 하베르츠에게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첼시 팬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딜입니다. 인텔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운트 하베르츠가 금액이 높다 그래서 맨유하고 아스날이 솔직히 이 딜은 좀 실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뭐 그들이 보여준 폼에 비해선 비싸니까요. 그리고 협상의 의지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반대로 사겠다는 팀이 그냥 순수 임대 딜, 그것도 2명 모두 임대 딜을 원하고 있고 그마저도 몇몇 기사를 보면 루카쿠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좀 줄이는 할인받은 임대 딜을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가 지난 시즌 임대를 보내줬던 건 루카쿠가 인텔을 원했던 것도 있지만 약간 리셀을 목적으로 임대를 찬성한 것이지 이젠 진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한 번 더 받겠다고 하는 건 첼시의 사정만 이용하겠다는 꼴입니다. 물론 인테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까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첼시가 그 부담을 모두 안고 대신 망해달라 그러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디마르지오에 따르면 첼시는 모든 임대 딜을 거절했고 영입을 하라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손해보는 딜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만약에 이렇게 손해만 봐야 된다면 이 딜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오나나하고 라우타로를 팔 때는 오나나는 7천만 유로, 라우타로는 8천만 유로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르는 당장 8천만 유로 정도의 적자가 있고 이걸 메우려면 비싸게 팔려야 되는 자원을 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마운트나 하베르츠가 이런 과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 쿨리발리 임대나 루카쿠 임대를 껴달라는 식이라면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루카쿠와 쿨리발리는 팔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인진 몰라도 딜이 조금 빠그라지는 느낌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나 몇몇 언론들은 케파의 잔류도 시사를 하고 있고 공격수는 니콜라 잭슨 등 새로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인테르와 첼시가 이렇게 간극이 심하다면 아예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첼시는 결국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냥 여름 이적 시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과 겨울에 너무 고주급에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선수들
데리고 와서 지금 판매하는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오바메양이나 지금 얘기 나오는 쿨리발리나 이런 몇몇 자원들이 있는데 첼시가 요번만큼이라도 6월달이라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7월 이적 시장은 또 잘 보내고 그래서 좀 잘 준비된 첼시가 돼서 지난 악몽은 좀 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첼시가 왜 빨리 팔아야 하며 지금까지 이적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